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내륙의 관문, 남원. 그 중심에 남원성이 있다. 역사의 경랑이 휩쓸렸던 남원, 그리고 잊혀진 전쟁, 남원성 전투. 일본 간사이 지방의 최대 도시 오사카. 높이 솟아있는 오사카 성에는 조선의 산하를 피로 물들인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 この資料は1597年に豊臣秀吉が朝鮮半島への2度目の侵攻を命じた時に日本の諸大名に侵攻の具体的な方針を定めた命令書です。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는 명나라를 치기 위해 길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조선을 침략했다. 그리고 1597년 그의 칼끝은 다시 한번 조선을 겨누게 된다.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의 침략기지로 삼았던 히젠나고야 성. 조선 출병을 위한 군대가 주둔했던 이곳에서 임진왜란의 종결을 위한 강화 교섭이 진행된다. 그러나 명나라와 일본 간의 4년여에 걸친 협상은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만다. 명나라에서는 그 소위 조공 외교의 기본이 그 주변 나라들에서 왕을 책봉하는 거예요. 근데 도요토미는 그게 아니야. 책봉 필요 없다는 거야. 대등하다. 근데 나를 왜 책봉하느냐.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조선 입장에 더 심하지. 대동강 남쪽에 제일 중요한 지역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인데 이걸 떼달라. 1597년에 다시 이제 재침략을 한 것이죠. 그렇게 서로 간의 목적이 다른 회담은 전쟁으로 귀결된다. 조선은 독자적으로 일본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조선은 임진왜란보다 더 참혹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히데요시는 정유재란 재침 명령서에 전라도를 단번에 제압하라라고 적시했다. 임진왜란의 실패가 전라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回目の戦争は1回目の戦争とは違います。2回目の戦争はチョルラドを占領してそこに住む人々を皆殺しにすること、これが第一目標でした。チョルラドの人々は秀吉に反乱を起こす。この反乱を許しては秀吉の強さが弱くなったと日本では思われてしまいます。例えばチュンチョン道、キョンギ道の人々は秀吉に逆ら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殺さなくてよいと。ただチョルラドだけは許さないというのが秀吉の2回目の戦争の目的でした。 그러나 조선의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그가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버티고 있는 한 왜군은 전쟁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임진왜란 때 실패한 게 조선 수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먼저 조선 수군을 격파하고 그다음에 임진왜란 초기에 전라도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수군 격파, 전라도 점령 이 두 가지가 정유재란 시기의 일본군의 목표였습니다. 거제도와 칠천도 사이에 있는 칠천량 해협. 왕명에 불복한 죄로 이순신은 이곳에 없었다. 원균이 수군을 지휘했지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거의 모든 전함이 파괴되고 만다. 일본의 원래 전법은 배를 붙이고 올라타서 이제 육전처럼 이제 전투하는 건데 백병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투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포위해서 협격하고 등선 육박전 하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야간에 기습하겠다. 이런 준비를 해왔는데 그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해전이 칠천량 해전입니다. 조선 수군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다. 그 칠천량 해구 해전에서 패했다고 하는 것은 곧 호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관문을 열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탈과 방화를 금지했던 임진왜란과 달리
정유재라는 살인과 납치가 횡행하는 아비규환의 장이었다. 왜군의 승려 경념은 그토록 처참한 광경은 난생 처음 보았다고 조선 일일기에 기록했다. 그렇게 왜군은 조선 백성들을 유린하며 남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호남의 관문 남원은 교통의 요지이자 행정의 중심지이다. 남원성은 바둑판처럼 네모 반듯한 형태로 동서남북 4개의 문을 갖춘 평지성이었다. 이곳에서 전라도와 조선의 운명을 건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 남원에는 조선과 명나라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고요. 그 주둔군의 총사령관은 그 양원이었습니다. 그 명나라 장수였는데 주로 이제 요동에서 평지성 싸움에서 매우 잘 싸웠던 장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선의 관료들과 장수들은 산성에서 험준한 요새인 남원 교룡산성에서 적과 대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양원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남원 읍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교룡산성은 교룡산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축조된 산성이다. 임진을 한때 승병장 처형이 크게 보수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한층 더 높고 견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총병 양원은 교룡산성의 비축한 무기와 식량 등을 모두 남원성으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이 교룡산성은 굉장히 경사가 심한 산성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이점이 굉장히 큰 곳이죠. 거의 경사가 여기 같은 경우만 해도 홍해문 앞에만 하더라도 경사가 거의 45도 정도가 될 정도로 심한 경사입니다. 이 경사를 이 왜군들이 이 조청을 둘러매고 올라오기는 거의 힘들었을 거고요. 남원성 전투를 소설로 엮어낸 작가는 또 다른 역사의 가능성을 그려본다. 적은 수로 많은 수의 적을 상대하는 싸움이라면 평지인 남원성보다 가파른 교룡산성이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 전투를 지휘했던 총대장이 명나라 부총병 양원이었는데 그 양원이 이 교룡산성을 파하고 남원성으로 내려간 거는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아쉬운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은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한성으로 북상할 수 있는 길목이다. 아군이나 왜군 모두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략 거점이다. 왜군은 기어코 빼앗아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이 남원이다. 8월 13일 우키다 히데이에를 대장으로 한 5만 7천여 명의 왜군이 남원에 도착한다. 日本側では、南門が今度のジョラドの戦いでの中心地になる激戦地になると日本側は考えて、準備をよくしてそして、隊列を整えてそれからシフトを決めて大半の大名たちが参加しましたので、大掛かりな戦争として行いました。それで秀吉も非常に期待をかけておりましたし将軍たちもここで負けると秀吉から大変に叱られてしまう、命の危険もあるということで必死に戦いをしました。 왜군이 만든 침공 작전도는 5만 7천여 명의 왜군이 남원성을 사방에서 포위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남원성 세 곳의 성문을 명나라 장수가 방어했는데 부총병 양원과 이신방이 동문을, 장표가 남문을 막고 모승선이 서문에서 왜군과 대치했다. 북문 공진루에서는 전라병사 이봉남이 조선군 1000여 명을 이끌고 혈전을 벌였다. 4,000명과 5만 7,000명, 10배가 넘는 병력 차이는 두려움과 공포와의 싸움이기도 했다. 의병장이었던 조경남이 쓴 난중 잠록에 그날의 치열한 전황이 날짜별로 적혀있다. 정오의 적병이 칠전으로부터 고함치며 돌진하면서 일시에 총을 쏘아대니 탄환이 우르릉거리는 뇌성과 쏟아지는 우박 같아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가장 격렬하고 치열했던 전투, 남원성. 사흘간의 전쟁은 결국 조선의 패배로 끝났다. 남원성은 함락됐을 뿐만 아니라 군인과 백성 10,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두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최후의 순간까지 물러서지 않고 남원성과 운명을 같이 했던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이 북문터에서 마지막까지 조선 백성들이 저항을 했는데 이 북문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전사하면서까지 남원성을 지켰던 사람들은 저는 남원의 평범한 백성들, 예컨대 예를 들자면 그 노비, 장사꾼, 농사꾼, 도자기공, 기생, 또 승려 이런 그 백정, 이런 평범한 백성들이 남원성을 지켰다. 그러나 왜군은 남원성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경념의 조선 1일기에는 성 주위의 시체들이 모래알처럼 널려 있었다고 적고 있다. 남원성을 무너뜨린 왜군은 직산까지 진격했고 이후 충청도를 포함한 전라도 전역에서 무자비한 학살과 약탈이 자행된다. 남원성 전투가 패하고 난 이후에 모든 피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전라도, 특히 전라북도 피해는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코무덤, 비총이나 귀무덤, 이총 거기에 묻힌 주인공들이 그 당시 남원성 전투가 끝난 8월 21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 여기서 베어간 코와 귀들입니다. 남원성 전투에 참가한 왜군 장수는 자신이 코를 뱄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공의 증거로 코를 보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교토의 도요쿠니 신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모시는 곳이다. 신사 앞마당에는 출세를 염원하는 기원문이 빼곡히 적혀 있다. 일본을 통일한 히데요시는 입신양명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도요쿠니 신사 근처에는 조선인들의 코를 묻어놓은 코무덤, 즉 비총이 있다. 전쟁의 공로를 증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조선인의 코를 바쳤던 잔혹한 역사가 히데요시의 신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戦場には戦目付という大名を置いて、で前線で戦っている兵士たちの指揮官が戦目付に報告をするわけです。その報告書の記録がありまして、それだけで南門の戦いのことですが5500だったというんですね。ですから全体からすれば数万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ます。 나고야성 박물관에는 1597년 8월 25일 264개의 코를 받았다는 코 영수증이 있다. 군 감독관이 검수한 코 영수증으로 전공을 평가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코를 베기 위한 무차별적인 사륙이 벌어졌다. 심지어 왜군은 노인과 여자 그리고 아이의 코까지도 전리품으로 챙겼다. 사람을 보면 죽이건 안 죽이건 번번이 코를 베었으므로 그 뒤 수십 년간 우리나라 길에는 코 없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는 기록으로 그때의 참상을 헤아려 볼 뿐이다. で秀吉はその運んできた塩の漬けの樽がたくさん来たことを見て、確かにチョルラ道の人々は全滅したと理解するわけです。そして、日本列島の人々も京都大阪の人々も韓国から塩漬けの花がたくさん来たっていうのを見て、なんて悲惨だって思うわけですね。あるいは花を取られたんだ本当は女の人や子供だったのお年寄りだったんだと思うと、ますます秀吉を恐ろしがります。秀吉を怖い人間だと思って、自分が秀吉に殺されるのは絶対嫌だと思って、秀吉の恐怖政治がもっと続くことになったんです。 그러나
교토의 고무덤 비총은 시간이 지나면서 귀무덤 이총으로 불리게 된다. あの塚が最初に建立された時、1600年代の初めですが、その頃は花塚と正確に書かれていました。ところが江戸時代になって時代が後になるほど耳鼻を埋めた、耳と鼻を埋めたという記録に変わっていくんですね。そして江戸時代の後半19世紀になるとほとんどがミミズカという文献に表現されています。それはやっぱり耳と鼻と比べると鼻はいかにも残酷ですから、だからそれを避けようとして、ミミズカそして耳鼻を埋めたというように変わったんでしょうね。 교토의 고무덤 말고도 다른 4곳의 고무덤을 발견한 김문길 소장. 오랫동안 고무덤을 추적한 그는 고무덤이 정치적인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 무덤 만든 이유는 바로 자기가 일으켰던 전쟁이 후세대에 성전했다는 기념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화려하게 단장했죠. 침략 전쟁의 증거이자 군국주의의 상징인 교토의 고무덤. 왜군에게 희생당한 선조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해마다 시민단체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고무덤의 역사를 잊지 않고 한국으로 송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한다. 제하고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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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데요시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신사와 인접해 있는 조선인의 고무덤. 4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왜군의 잔인함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 정유재란 당시 살인과 약탈뿐만 아니라 조선인 납치도 횡행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서 잡은 포로 중에 기술을 가진 사람, 바느질에 능한 사람 등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영주들에게 지시했다. 가고시마현 미야마 마을에 위치한 심수관요. 이곳에서는 일본 3대 도자기의 하나로 손꼽히는 사스마 도자기를 만든다. 12대 심수관의 이름을 물려받으며 현재 15대 심수관이 공방을 이끌고 있다. 이곳의 초대 선조는 남원에서 붙잡혀온 도공 심당길이다. 茶の湯が非常に隆盛でした。したがって日本の各大名は進んだ陶芸の技術をどうしても当時の朝鮮半島から輸入したい、できれば技術者を連れてきたいという気持ちが強かったんですね。 일본으로 끌려온 조선 도공들의 기술은 일본 도자기 문화의 뿌리가 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니었다. 심당길이 남긴 다완, 히바카리라는 이름에 그 진실이 담겨 있다. 土は朝鮮半島の土、釉薬も朝鮮から持ってきた釉薬、そして作った陶工も朝鮮陶工。したがって日本のものは火ばかり、火だけという、そういう意味で火ばかり茶碗という。 정유재란 400주년이 되는 해, 남원 교룡산에서 채화한 불씨가 이곳 심수관유로 전해졌다. 오랜 세월 채워지지 못했던 선조의 염원, 조선의 불씨가 마침내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私たちの先祖が初代が一番最後に見た景色はおそらく炎に包まれた南門城だっただろうと思います。でも400年経ってもまだ南門の人たちは私たちのことを覚えておいてくれます。それが本当にありがたい。 1873년 세계 만국 박람회에 출품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 심수관 도자기. 정유재란 400주년, 역사의 아픔을 딛고 조선의 불씨를 나누어준 화해의 기억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침략 전쟁의 고통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생생한 아픔과 한 맺힌 절규로 다가온다. 일본으로 끌려가 침략자의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야 했던 조선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남원성 전투 때 일본으로 끌려간 의병장 노인의 금계 일기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원한이 서려 있다. 힘없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핍박과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으면 비참한 역사는 다시 되풀이되고 만다. 남원성 전투 최후의 결전지 북문. 전라선이 착공되면서 만들어진 구 남원역 근처가 북문이 있던 자리였다. 가장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이자 남원성을 사수하던 사람들이 장렬하게 순국한 장소다.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남문 무너지고, 다음 동문 무너지고, 서문 무너지고, 남원성 안에 있었던 민군관이 모두 북문으로 몰렸었는데, 이 북문을 지키고 있었던 장수만 우리나라 장수 전라병사 이복남 장군이었죠. 일제강점기에 부설된 철도로 오랜 시간 전투의 현장, 저항의 역사가 가려져 있었다. 뒤늦게나마 발굴된 북문을 통해 이 땅을 지키고자 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침략당해서 안 되고 침략자는 물리쳐야 된다라고는 그 정도를 지켰다. 만인 총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그렇게 해서 남원성에서 이제 순국하셨다. 그게 이제 그 현장 정신일 것입니다. 비록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만 명의 사람들이 절멸함으로써 저항의 정신은 불멸하게 됐다. 전라선이 가로지른 만인의 총 본무덤 자리와 북문터를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할 것인지는 이제 후손들의 몫이 되었다.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만 명의 의인들을 합장한 만인의 총. 국가 관리로 승격된 만인의 총에서는 해마다 호국 정신을 기리는 순의 제향 행사가 치러진다. 만인의 총은 남원성 전투를 어떤 역사 인식으로 바라볼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왜 그들은 그 당시에 목숨을 내놓고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을까? 결국 혼자 살겠다거나 성을 빠져나서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이 땅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할 땅이니까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다음 세대들을 구한다는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내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남원성 전투는 우리에게 뼈아픈 패배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정도를 지킨 불굴의 항전으로 기억될 것인가? 과거의 실패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역사는 답을 줄 것이다. 오늘이 소서 매일의 오늘이 소서 이내 팔에 님을